기억의 울림. 저희가 제안하는 화성 독립운동 기념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끼곤 합니다. 제암리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어 화성 지역에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성에서의 저항은 단순히 만세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일제의 면사무소, 주재소를 파괴하고 일본인 순사 2명을 처단하는 등 보다 민중적이고 저항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4월 15일 제암리에서 일제에 의해 23명의 주민이 잔인하게 학살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평범했던 우리 모두가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투사가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뜨거웠던 제암리 이 땅에 당시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게 만드는가 였습니다. 이에 2가지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먼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록되어진 기억 위주로 독립운동을 기념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성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미처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민중들을 기억하는 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기록되어진 그들을 기억함과 함께 미처 잊고 있었던 수많은 민중들을 더불어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기억은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우리는 견고한 돌의 기억들을 새김으로써 기념해왔죠. 이것은 아주 전통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참혹하게 불타 없어진 제암리 교회터에 세워진 기념비도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렇듯 이미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방식도 다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워진 기념비와 더불어 공명하는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는 역사의 기억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만들어지는 물질의 건축이기보다 추모하는 장소로 비물질의 건축이 되기 위해 땅 위에 드러내기를 최소화했고 나아가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죠. 이를테면 무언가를 살짝 던져놓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화성 독립운동 기념관은 세워진 기념비와 공명하는 기념비가 공존하는 하나의 기념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암리 순국 기념비의 물질화된 기억으로 인해 기념관의 비물질화는 더욱 필수적이었습니다. 두 방식은 서로 다르면서도 연결되기에 그 가치가 더해지지 않을까요? 또한 두 기억의 연결은 상징적인 축이기보다 마을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보행로를 따라 연결되도록 하였고 기억의 길과 함께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모두 경험하였을 때 하나의 선형적 경험으로 기억되어 기억하기 위한 건축물이기보다 기억되는 장소로서의 기념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치도입니다. 배치 계획에서 먼저 생각한 것은 주민들의 일상이 온전히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마을길을 따라 걷다 보면 유적지를 보거나 또는 전시실을 마주치기도 하죠. 이것은 주민들에게 역사 속 기억이 일상 속 추억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지상 1층은 땅 위에 드러내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입로에서 경사로를 따라 2.5m 낮게 진입호를 계획하였고 다른 시설은 최소한으로 노출됩니다. 지하층입니다.
기억의 길을 따라 박스 형태의 전시실과 야외 공간들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의 유연함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단순한 박스 형태라 생각했고, 층고가 필요하거나 빛의 길을 만들기 위해 몇 개의 박스들은 지상으로 돌출되거나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늘로 열린 박스들은 실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경험의 확장을 유도하기도 하죠. 또한 강당은 대규모 행사를 감안하여 기억의 문턱과 공연 마당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수장고, 행정실을 비롯한 관리 영역은 독립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기억의 길입니다. 기억의 문턱과 상설 전시실을 지나면 기억의 길이 시작되고, 기억의 길에 면하여 교육실, 도서실, 기획 전시실, 외부 전시실, 어린이 전시실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연결하는 기억의 길은 전시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억의 마지막은 공명하는 기념비를 계획하여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고, 기억의 다리를 건너 제 앞리에 세워진 기념비에서의 시각적 추모로 마무리됩니다. 출입구를 지나 처음 맞이하는 기억의 문턱입니다. 이 공간은 그림자의 울림으로 불려지며 일상에서 비일상으로의 전위를 만드는 장소로서 기억의 문턱 상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념비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네 번째 기념비가 만드는 그림자들은 기억되지 못한 민중 한 명 한 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그림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형상이 되어 공간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림자의 울림은 잊혀진 그들을 기억하는 장소이며, 그 그림자들 사이에 떨어지는 나의 그림자는 나를 그 기억에 투영하게 하죠. 진입호를 지나 세 개의 전시 영역은 빛의 울림으로 연결되고, 지하에 계획된 전시실은 빛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여 사람들은 천장을 통해 쏟아지거나 벽면으로 번져가거나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들을 따라가며 각각의 전시 공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빛은 광복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260m로 계획된 기억의 길은 두 개의 벽 사이에 있으며, 기억의 길 바깥에 면한 기억의 벽은 일제 식민 통치의 긴 시간 동안 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연도별로 담으려 합니다. 기억의 벽과 마주 보이는 추모의 벽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벽으로 생각했고, 깊은 울림에서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던졌던 나의 작은 기념비가 다시 이 추모의 벽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러한 방법은 독립운동에 대한 기억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미래의 연속적인 기억이 될 수 있게 하죠. 이 두 개의 벽은 전시에 따라 왜곡되거나 각인되거나 열려지면서 다양한 기억을 만들게 됩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깊은 울림이라는 공명의 공간에 도달하게 되고, 홀로 깊은 공명의 공간에 서서 오브제를 던지는 행위를 통해 되돌아오는 울림의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울림은 추모의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며 보다 대중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억을 경험하게 만들죠. 깊은 울림을 지나 기억의 다리를 건너면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비를 마주하게 되며, 기념비까지 연결되는 길은 마을 속 보행로 같은 자연 속 기억의 길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 기념관은 어떠해야 할까요? 다시 조금 멀리 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암리 마을에 잘 앉힌 독립운동 기념관이 보입니다. 보여지기 위한 기념관이기보다 주변과 조화롭길 바랬고, 기록되어진 기록과 함께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며
역사의 기억에 참여하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기억의 울림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